안녕하십니까. 김인중 교수입니다. 이산 후리에 변환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산 시간 주기 신호에 대한 후리에 급수와 이산 시간 비주기 신호에 대한 후리에 변환 DT, FT, DT, FS에 관해서 공부를 했죠. 오늘은 이산 후리에 급수 TFT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DFT를 좀 더 고속으로 계산할 수 있는 FFT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후리에 변환 전체에 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요약해 봅시다. 우리가 전에 연속 시간에 대한 후리에 급수, 후리에 변환 얘기를 공부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산 시간에 대한 후리에 급수와 후리에 변환 공부를 했어요. 자, 후리에 급수는 주기 신호에 대한 후리에 변환이고, 또 비주기 신호에 대한 것은 후리에 변환 DTFT, DTFS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 n을 주기로 이산 신호니까요. 시간이 t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고 n이라고 하는 이산 시간이죠. 이산 시간상에서 n을 기준으로 해서 주기로 해서 반복되는 이와 같은 주기 신호에 대해서는 DTFS, Discrete Time Fourier Series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죠. 그 다음에 Inverse DTFS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n분의 1이라고 하는 텀과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텀 이외에는 같은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비주기 신호에 대한 FT는요. 신호 대상이 비주기 신호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신호 있다고 하는 제약이 없습니다. 그런 신호에 대해서 DTFT를 하면 이와 같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연산을 해야 되는 그런 DTFT 연산입니다. 하고 나면 얻어진 신호는 오메가라고 하는 연속 주파수 공간상에서의 그 값이 얻어지죠. 그리고 IDTFT는 적분에 의해서 xn을 다시 계산할 수가 있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후리에 변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리에 변환이라고 하는 방법. 이 방법은 기본적인 개념이 DTFT로 계산된 x 오메가에서 오메가를 델타 오메가라고 하는 그 간격으로 샘플링에서 얻어지는 식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이 방법이 실제로 우리가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는 데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연산 횟수가 굉장히 연산의 코스트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부하가 커요. 이것을 고속으로 계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산 후리의 변환과 고속 후리의 변환 두 가지 방법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산 시간 후리의 변환 DFT라고 합니다. 방금 전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DTFS와 DTFT를 공부했습니다. 이 신호는 이산 시간 주기 신호, 주기성을 갖는 이산 신호에 대해서 주파수 특성을 분석해 보는 후리에 시리즈였고요. DTFT는 비주기 신호, 비주기 이산 신호에 대해서 주파수 특성을 알아보는 DTFT 후리의 변환이었습니다. 자, 이산 후리의 변환이라는 얘기는 이 T라는 말이 빠져버렸습니다. 자, 이건 무엇일까요? 여기 이 내용을 한번 잘 봅시다. 어떤 신호 xn이 있습니다. 유한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무한대의 엘리먼트를 갖지 않는 어떤 xn이라는 신호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DTFT를 해보겠습니다. 이 DTFT를요. 공식이 이렇죠. 시그마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xn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n이었습니다. 이것이 DTFT였어요. 그런데 이 x 오메가에다가 k 델타 오메가를 대입을 해봅시다. 이것은 마치 델타 오메가라는 주기로 샘플링하는
샘플링 이론과 똑같습니다. 델타 오메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2파이를 n개로 쪼개요. 요거의 개수죠. 이 신호의 개수만큼으로 쪼개서 그 간격을 델타 t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요 DTFT 식에서 요 오메가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오메가가 요거 곱하기 오메가 자리 k 델타 오메가니까요. n분의 2파이 kn이 되겠죠. 요 식이 바로 뭡니까? 요 식이 바로 DFT의 공식입니다. 그리고 요 회전자를 사용을 하면 n분의 2파이 2의 j n분의 2파이라고 하는 회전자를 사용하게 되면 이와 같은 식을 쓸 수 있겠죠. 이 식을 뭐라고 그러느냐? discrete 후리에 트랜스폼, 이산 후리에 변환이라 합니다. 자, 개념이 뭐라고요? DTFT는 뭡니까? 계산된 결과가 이 주파수 영역이 오메가가 컨티뉴어스 연속 공간이라고 했죠. 이 연속 공간을 이와 같은 델타 오메가 n분의 2파이라고 하는 주기로 샘플링해서 얻어진 결과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x 오메가는 모든 주파수에 대한 값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산 프리의 변은 xk는 뭡니까? n개만 가져요. n개만. 이런 변환을 우리가 이산 프리의 변환이라 합니다. 자, 이 공식이 바로 얻어진 공식이죠.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자, 이 식이 바로 이산 프리의 변환식 DFT식이 되겠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와 같은 xn이라고 하는 유한 길이의 비주기 신호가 있다 하는 경우에 DTFT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오메가 연속 주파수 공간의 오메가 주파수 특성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메가를 델타 오메가라고 하는 주파수 주기 n분의 2파이로 샘플링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식이 된다. 이 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DFT 이산 프리의 식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역이산 프리의 식은 뭐냐? 여기서 이것이 DFT였죠. 똑같습니다. n분의 1로 해주고 하나 떠주고요. 플러스가 마이너스 되는 것만 틀려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인버스 프리의 트랜스폼, 인버스 디스크리트 프리의 트랜스폼, 역이산 프리의 변환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개념을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산 신호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샘플 개수는 0부터 n개, n-1에서 1까지 n개의 샘플로 되어 있는 식이 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만약에 이게 주기 함수였다고 한다면 반복이 되겠죠. 그렇다면 dt 그렇죠. 비주기 함수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죠. 이런 비주기 함수를 DTFT를 하게 되면 이렇게 주파수 특성을 얻는다. 주파수 특성을 어떻습니까? 오메가의 모든 점에 대해서 값을 다 갖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0부터 2파이까지 한 주기 동안의 주파수 특성에서 이게 뭡니까? 델타 오메가라고 하는 간격으로 샘플링을 쭉 하면 이런 값을 얻을 수 있겠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얻어진 값을 우리가 이 신호로부터 얻어진 DFT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버스 DFT, 인버스 IDFT를 하게 되면 다시 이걸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IDTFT 하게 되면 이걸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이 같은 관계가 바로 TFT와 DTFT와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DFT는 주어진 신호로부터 DTFT를 하고 샘플링을 해서 얻은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공식에서 얻어지는데 개념은 이런 개념을 갖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회전인자 W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산 변환식을 표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회전인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W 8 하면 2의 마이너스 J 8분의 2파이
이 파일을 8개로 쪼개고 그 하나를 그 W8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W81이 되겠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영승은 당연히 실수축 1이 될 거고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승을 하게 되면 이거 곱하기 이걸 또 해봐야 2개 더해지는 꼴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각도가 이렇게 곱해질 때마다 이렇게 회전을 해주거나 이렇게 회전하는 이런 형태의 특성을 갖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W8이다 이렇게 하면 이 파일을 8개로 등분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로 등분해서 표현되는 것이고 크기가 1이고 크기가 1인 원주상에서 이동하는 점의 의미를 갖죠. 그래서 회전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1승은 이거고요. 2승은 이거고요. 요 8분의 2파이 각도씩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형태의 특징을 가져요. 그리고 이런 경우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요 n이 8이니까 만약에 9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가면 W8의 구승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n이라고 하는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n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주기를 갖는 n이라는 주기를 갖는 주기 이 회전인자는 주기를 갖는 주기성을 갖는 신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이 주기성을 갖는 이런 형태의 특성을 갖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나중에 FFT 고속 풀이 연산할 때 이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모든 고속으로 연산할 수 있는 그런 연산식을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DFT상 다시 말하면 DFT와 IDFT를 이용해서 디지털 신호 처리를 하는 예를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어떤 신호 XT가 있어요. 그런데 컴퓨터에서 어떤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신호를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변환시킨다든가 아니면 신원 보호를 위해서 음성 변조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이용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어떤 XT라는 신호가 들어왔어요. 그럼 AD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시키는 변환 장치를 통해서 이산 신호를 만들고요. 그 이산 신호를 DFT, 지금 말한 DFT를 이용해서 주파수 형태로 변환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 주파수 성분 중에 일부를 감쇄시킨다든가 증가시킨다든가 해서 변화시키죠. 그런 다음에 변환된 결과를 다시 또 IDFT에서 XN 시간상의 이건 뭡니까? 주파수 공간상의 신호로 만들어서 처리를 하고 그래서 고주파를 죽여준다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IDFT를 하게 되면 뭡니까? 시간상의 신호로 만들어지고요.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전을 하게 되면 연속 시간상의 신호가 되겠죠. 이 상태가 되면 어떻습니까? 스피커를 울리면 소리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DFT-쌍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다. DFT라고 하는 것은 DTFT도 있고 DFT도 있는데 DFT라는 건 뭡니까? 두 개가 다 이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식이 전부 다. 그러므로 실제로 이와 같이 DFT도 이와 같은 이산 수식으로 되어 있고요. 곱셈과 덧셈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인버스의 식도 이와 같이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곱하기와 덧셈의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디지털 컴퓨터로 연산이 가능한 수식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디지털 신호 처리는 이와 같은 DFT와 IDFT를 이용해서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함수를 구현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죠. 여기서 보시면 이걸 구현한다. 그럼 이걸 먼저 이 회전자를 먼저 만들었죠. WN을요. 자, 이렇게 하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계산할 XK의 어레이를 먼저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곱해서
요거와 요것을 곱해서 더하고 n개를 더하고 더해진 결과를 xki에다 집어넣고요. 그래서 x가 계산이 되죠. 그 다음에 inverse DTFT는 어떻게 됩니까? 식이 똑같은데 뭐만 틀립니까? 이거만 틀리죠. 대신에 xk가 들어가고요. xk가 들고 n이 넘어가고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여기는 플러스를 곱했는데 마이너스 승인해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n으로 나눠주고요. 이러면 이제 IDFT 계산이 되겠죠. 비주기 이산신호 이와 같은 x는 equal 1, 1, 1, 1이라고 하는 신호에 대해서 TFT와 IDFT를 코딩으로 처리하는 일을 살펴봅시다. 먼저 xn이 이와 같죠. 그 다음에 DFT를 해서 k를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그거의 절대값, 그 다음에 위상, 디그리를 변화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역 IDFT를 위해서 또 xn을 만들어 보는 과정을 코딩으로 해보자. 간단하겠죠. 자, 지금 방금 전에 만든 DFT와 IDFT는 챕터 4 언더바 모듈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임포트 했고요. x를 정의하고요. xn을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주기는 주기가 아니라 크기죠. 신호의 여기는 주기 신호가 아니니까 크기가 4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DFT xn 하면 xk가 계산이 되고요. xk의 크기 np non-p 앱솔루트를 이용해서 절대값, 그 다음에 앵글, 그럼 위상이 될 거고요. 출력을 시켜볼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xn이 다음과 같이 4점 시퀀스일 때, 이럴 때, 다시 말하면 이렇다는 얘기죠. 0, 1, 2, 3 사이에 이것만 갖는 아주 간단한 형태의 시퀀스에 대해서 DTFT로 x 오메가, 연속 주파수 공간상의 x 오메가를 계산해 보고요. TFT를 계산해서 요 계산된 xk와 x 오메가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이 연습 문제의 이 예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DTFT 계산을 해보시죠. 자, 공식은 이와 같죠? 점이 3개만 있으니까 0부터 3까지만 하면 되고 결국 어떻게 씁니까? 111이니까 결국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은 등비급수의 합이니까 또 이와 같이 될 수 있을 거고요. 2의 아래 위에 똑같이 이 항을 아래 위로 똑같이 곱하니까 이와 같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와 마이너스 지수는 갖고 마이너스 형태가 되니까 이것도 사인으로 이렇게 변환시킬 수가 있죠. 자, 그래서 x 오메가는 이와 같은 값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앱솔루트는 절대적 크기는 이건 뭐 크기는 무조건 1이고 회전 위상만 전달해 주는 거니까 이것이 될 겁니다. 절대값은 이렇게 되겠죠. 이것에 의해서 이 항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고요. 그 위상은 각도는 요거죠. 요거요. 요것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같은 신호에 대해서 4점 DFT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공식이 이와 같겠죠. 0에서 3까지 xn 회전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n equal 0, 1, 2, 3 더한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W4는 마이너스 J에 해당이 되죠. 마이너스 J에 해당이 되니까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요. X0는 K가 제로라는 얘기니까 다 제로승이라는 얘기니까 1111 더해서 4가 될 겁니다. X1은요. X1은 이게 1승, 1승, 1승에서 계산하면 이와 같이 나머지도 계산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XK DFT XN은요 4, 0, 0, 0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DTFT X 오메가는 이와 같은 값을 얻었습니다. 자, 이 신호와 이 신호의 차이가 뭘까요?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 XK는 4개의 값을 가지니까 Q equal n분의 2파이 델타 Q죠. 델타 Q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분의 파이 간격으로 하나씩 2분의 파이 간격으로 이 x 오메가의 값을 2분의 파이 간격으로 하나씩 뽑아낸 것이 4개가 뽑아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0에서부터 2파이까지 0,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파이에서 이렇게 4개의 값을 뽑아낸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실제 그런지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한번 확인해 보죠. xn의 dtft x 오메가와 xn의 dft xk와의 관계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xk, x 오메가는 이와 같은 이산시간 풀이에 표현한 식을 얻었죠. 플로팅하면 이와 같이 플로팅이 된다는 겁니다. x 오메가입니다. 파란색으로 플로팅이 됐습니다. 앱솔루트로 했습니다. 앱솔루트로 해서 이와 같이 절대값으로 이렇게 표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위상은 요 앵글로 해서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x 오메가는 초록색으로 이와 같이 계산이 플로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산 풀이에 변환 DFT XK는 400이죠. 빨간색입니다. 분홍색인가요? 4에서 갖고 나머지 0에 대해서 값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상은요. 여기서는 0이고요. 여기서는 이와 같은 위상값을 가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플로팅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0에서부터 이것이 2분의 파이에 해당되는 값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2분의 파이. 파이, 2파이 사이에서 보면 여기서 근데 0에서부터 2파이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 2분의 파이 간격으로 하나씩 값이 샘플링이 됐고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DTFT 함수, 방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요 DTFT 요 수식을 함수로 만들어서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듈 속에 저장했죠. 다시 이 모듈로부터 인풋해서 사용을 합니다. DTFT 해가지고요. 바로 이거죠. 이산신호는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이 이산신호고요. 그 이산신호 n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DTFT에서 x미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앱솔루트 위상 값을 계산해 낸 다음에 이와 같이 매그니튜드, 앱솔루트하고 페이스를 출력하는 예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다루고 있는 이 xn이라는 신호를 DFT 이산 변환을 해서 xk를 만들고 그것을 출력시켜 보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DTFT와 DFT 연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의 차이점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차이점은 뭐였죠? 여기서 만들어지는 신호는 x 오메가죠. 그리고 DFT로 만들어진 것은 xk죠. 그래서 이 연속 오메가 공간 중에 n개를 샘플링해서 만들어진 것이 xk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그러면 x 오메가는 모든 주파수에 대한 값을 다 갖고 있지만 xk는 n개의 값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4.5를 보면 예제 4.4에서 DFT로부터 DTFT X 오메가의 더 많은 샘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영삽입법이라고 한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는 X 오메가에서는 무한대개의 값을 가지고 있지만 XK는 N개의 값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N개의 값이 아닌 N개의 값을 더 많은 값을 갖게 할 수 없겠느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영삽입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것이죠. xn이 111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확장시킵니다. 뒷부분에 요거의 2배에 해당되는 0을 채워넣어서 이거는 x4였지만 이건 n이 8이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0에서 7까지 계산합니다. 그러면 W8은 이와 같이 되겠죠. 2의 -j 2파이 나누기 8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약분돼서
4분의 파이 형태가 됐을 거고 이런 값을 갖게 되겠죠. 회전자가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 xk는 어떻게 얻어질까요? xk는 이와 같이 얻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얻어졌어요. 8개의 값이 얻어지겠죠. n equal 4일 때는 이렇게, n equal 8일 때는 이와 같이 값을 얻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0을 12개를 더 삽입해서 n equal 16이 되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에 그림을 보시면 x4 4개의 값만 갖는 경우 DFT를 하게 되면 이렇게 4개의 값만 뽑아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x4에다가 0을 4개를 더 채워줘서 8개짜리를 만들어서 DFT를 하게 되면 하나, 둘, 셋, 4개 하고 그 사이에 하나씩을 더해서 8개의 값을 리턴을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델타 오메가, 이때는 델타 오메가가 4분의 2파이고 8분의 2파이, 16분의 2파이 형태가 돼서 점점 0을 많이 채워주면 채워줄수록 여러 개의 값들을 계산해 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 신호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샘플 값들을 더 늘려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고밀도 주파수 특성이라고 합니다. 0 고밀도 주파수 특성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하는 방법은요, 코딩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4일 때는 이와 같이 해서 출력하면 되는 거고요. N8로 하는 경우는 111 하고 0을 채워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16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또 다 0을 12개를 채워줘서 만들어서 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게 되면 아까 그림에서 봤던 그런 형태의 그 해상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고밀도 스펙트럼과 고해상도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고밀도 스펙트럼이라는 얘기죠. 해상도라는 얘기는 더 정밀한 해상도의 스펙트럼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0을 추가시키는 것은 해상도에는 변화는 없고 그 샘플링 밀도만 높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상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스펙트럼의 밀도만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밀도 스펙트럼과 고해상도 스펙트럼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예제 4.6을 보겠습니다. 지금 XN이라고 하는 이산 신호가 이와 같은 신호가 있다고 보자는 겁니다. 이 신호를 보면 0.48파이라고 하는 주파수와 0.52파이라고 하는 주파수에서의 두 개의 신호를 갖는 그런 신호입니다. 자, 이런 신호의 주파수 특성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스펙트럼을 계산해 볼 겁니다. 어떻게? 첫 번째는 이 xn에서 n equal 10개의 값을 갖는 DFT를 계산해 볼 것이고요. n equal 100을 개수가 100인 그런 DFT를 계산해서 스펙트럼을 비교해 볼 것입니다. 먼저 10점 시퀀스 xn에 대해서 10점 DFT 계산을 하게 되면 10개의 값을 얻겠죠. 다시 말하면 xn equal 1은 여기서 10개의 이 값을 얻어내고 DFT를 해서 xk를 얻고 그 xk 10개의 값이 이같이 나오겠죠. 나올 겁니다. 그러면 10개면 사실은 뭡니까? 반복되기 때문에 그 반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5개만 끄집어내서 분석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xn 10개의 값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xk가 있습니다. xk 계산을 하나, 둘, 셋, 넷, 5개 값만 뽑아서 확인해 본 것이죠. 이 뒤에 것은 또 반복이 될 것이니까 여기까지만 계산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간격은요, 10분의 x 오메가는 10분의 파이에서 10개까지가 있었을 건데 그 중에서 5개만 끄집어내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값은 0.4파이, 0.4파이, 0.6파이, 0.8파이 이런 부분에서만 값을 알고 이 중간 값은 모른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원래 문제가 어땠습니까? 여기 보시면 0.48파이의 스펙트럼 신호가 있고 0.52의 지금 값이 있고 나머지 주파수에서는 전혀 어떤 값을 갖지 않는 이런 신호였는데 여기서는 0.48에서 값이 없다고 나옵니다. 0.4파이하고 0.6파이 값은 나오는데 0.48하고 0.52의 값은 지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것을 나타나게 하는 방법은 더 고밀도하게 중간 부분의 값을 더 계산할 수 있게 하면 되겠죠. 그 방법이 뭡니까? 0을 삽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n 이퀄 100으로 해놓고 0을 삽입해서 하게 되면 나타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신호에 10개의 신을 뽑아낸 다음에 90개의 0을 더 추가시켜서 x100을 만들고 그놈을 DFT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반을 뽑아서 지금 이렇게 출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파수로 본다면 0부터 1파이에 해당되는 1파이에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봤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0.48파이하고 0.52파이의 값값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10개로만 하면 2파이를 10개로 1파이에서 10개만 뽑아서 하다 보니까 섬세한 주파수의 그 특성을 알 수가 없었지만 주파수의 그 스펙트럼을 알 수 없었지만 0을 채워서 x의 길이를 길게 해서 DFT를 취하게 되면 섬세한 고밀도의 주파수 특성이 나오므로 이런 값에 대한 주파수 값도 계산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XNA 샘플을 처음부터 실제 데이터 100개를 만들고 그것으로부터 DFT를 취해서 취하게 되면 고해상 주파수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신호에서 아예 처음부터 100개의 샘플을 만들고 DFT를 취하게 되면 이때 말인 XK 값이 이렇게 얻어질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와 같이 얻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48, 0.52에 대한 주파수 값을 직접 계산해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산신호의 주파수 성분을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려면 우선 실제 샘플의 개수를 충분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샘플의 값을 0을 채우는 것은 고밀도로 확인해 보는 것이지만 정밀하게 분석하려고 하면 실제 샘플의 개수를 충분히 키우는 것, 샘플링의 이 XN의 개수를 충분히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학습한 내용을 코딩을 이용해서 확인해 보는 방법입니다. 먼저 이와 같은 두 개의 주파수 성분 0.48파이와 0.52파이라고 하는 주파수에서 신호를 갖는 이산신호 10개를 샘플링 한 다음에 DFT를 해서 그 결과를 분석해 보자는 얘기죠. 또 한 번은 아예 10개가 아니라 10개를 취한 다음에 0을 또 90개를 더 추가시켜서 DFT를 취해보자. 그러면 출력 결과가 이렇다는 겁니다. 먼저 10개의 샘플 값 0부터 x9까지 10개의 샘플 값을 갖고 DFT를 취하면 이와 같이 그 중에 5개만 출력했죠. 5개만 출력하면 이와 같이 주파수 특성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10개에서 90개의 0을 더 채워서
이런 신호를 만든 다음에 이 신호를 가지고 DFT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촘촘한 주파수, 고밀도 주파수 특성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코딩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처음부터 100개의 샘플을 얻고 그것을 DFT를 취해서 계산해 보자는 얘기죠. 그럼 100개의 값을 갖는 이런 형태의 이산 신호가 될 것이고요. 그것을 DFT를 취하면 0.48하고 0.52파이에서 값을 갖는 이런 형태의 값이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DFT를 고속으로 계산할 수 있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DFT 연산은 이 공식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주파수 영역상에서의 식, 그 다음에 시간 영역에서의 식 모두 이산적입니다. 모두 이산적이는 유일한 변환입니다. 여러가지 풀이의 변환 시리즈가 있었지만 둘 다 이렇게 이산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컴퓨터상에서 실제로 계산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계산량입니다. 먼저 쿨리하고 투키라고 하는 그 학자가 고속 후리의 변환 알고리즘을 제안을 했죠. 먼저 이 식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 주파수 영역상에서의 fxk는 x 시그마 xnw로 되어 있는데요. 이 회전자식이 이와 같죠. 복소수란 얘기입니다. 이 복소수를 몇 번 합니까? kn번 해야 되죠. ka가 어떻게 됩니까? k가 n개, n이 n번이니까 n 자승번입니다. 결국 복소수를 n 자승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를 n번 해야 된다는 얘기죠. n 자승번의 복소수 곱셈이 필요하다. 이거 계산량이 엄청납니다. n이 커지면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자, DFT 계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복잡 더 픽 O 방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n 스퀘어, n의 자승번의 그 복잡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전인자를 이용해서 한번 이 회전인자의 특성을 먼저 살펴보고 이 회전인자의 특성을 이용해서 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예요. n이 8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8개의 점을 갖겠죠. 0, 1, 2에서 8개의 값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회전하고 다시 또 가면 이게 n을 넘어가면 다시 똑같은 값이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이 회전인자는 이와 같이 n이라는 주기를 갖는 값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갖습니다. 0, 8승, 16승, 24승이 전부 다 1이다. 그 다음에 1, 9 다 같다. 이런 식의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주기성은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W, NK, N에다가 N을 더한 것과 같은 값을 갖는다. 그러므로 주기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N을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한 것과 같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것을 플러스 승이니까 이렇게 쪼개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쪼개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n분의 2파이에 2분의 n승이라는 거니까 뭐만 남았습니까? 다 지워지고 마이너스 j파이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2분의 파이 성분은 마이너스 1을 곱해준 것과 같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다 마이너스 1 배해준 이것은 이거와 같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대칭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프상에서 한번 볼까요? 먼저 어떤 이무의 값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2분의 n만큼 더해졌다. 그럼 이만큼 가겠죠. 이 값이 될 겁니다. 그것은 이것을 마이너스 1배 한다. 결국 이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배 한 거와 이것은 같아진다. 이걸 대칭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요 K하고 N의 이 값에 대해서 보면
K가 1일 때, K가 0이고 0일 때, 0이고 1일 때 이런 값들 1, 1, 2 이런 값들에 대해서 대칭성을 갖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각선을 중심으로 대칭성을 갖고 있죠.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고속 연산 알고리즘으로 C분할 FFT와 주파수 분할 FFT 방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제 4.7에서와 같이 샘플 수가 2인 시퀀스 XN에서 2점 DFT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XN은 두 개라 했으니까 이렇게 X0, X1 형태를 취하고 있겠죠. XK를 계산해 보면 이 같은 공식 0에서 1까지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X0는 어떻게 됩니까? X0는 요같이 되겠죠. W0 요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인 경우는요. K가 1이니까 1의 0승, 1의 1승이니까 요같이 될 겁니다. 그리고 W2의 제로승은 1이니까 없애도 상관없겠죠. 그리고 이것은 요같이 될 겁니다. 결국 요같이 두 개의 값을 갖는 이런 경우는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관계식이죠. 이 x1은 어떻게 뒀습니까? x0, x1, x0, x1에 대해서 x0를 그냥 더하고 x1에다가 w2 제로를 곱해서 더했죠. 또 x1은요, 요 x1은 x0를 그냥 더하고요. 그 다음에 x1에다가 이것을 곱해서 했다. 그래서 신호 선두라고 버터플라이 신호 선두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계산식을요. 그 다음에 FFT, DFT를 계산하는 X0, X1을 계산하는 수식을 이렇게 신호 선두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4점인 경우요, n이 4인 경우 4점 DFT 알고리즘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이 회전도가 하나, 둘, 셋, 네 개를 갖는 거죠. 회전인자가요. 이런 경우에 XK 공식에다 집어넣어 보면 X0는 K가 0인 경우는 다 0이 되겠죠. 1인 경우는 10, 11, 12, 13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제일 앞부분은 전부 다 0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2, 4, 8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얻어질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얻은 4점 DFT X0부터 X3은 이와 같이 계산이 됐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회전자에 0, 1, 2, 3승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로 요거와 요것만으로 표현해 보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마이너스 이것이라 할 수 있고요. 이것은 마이너스 이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 2와 3, 4, 6, 3, 6, 9를 1, 2만 값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서 여기서 x0하고 x2로 이놈을 앞으로 갖다 집어넣고 이걸 뒤로 갖다 놔서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번호를 Q라고 하고 이것을 P하고 Q로 해서 이 식을 정리를 하면 고속으로 계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얻은 이 식에서 이것을 P0로 이렇게요. 이것을 P1으로 P0, P1으로 교체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Q0, Q1, Q0, Q1을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럼 이것을
신호선도로 다시 이와 같이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제일 먼저 P0는 어땠습니까? P0는 이거였죠. X0하고 X2에다가 W4 제로를 곱해서 P1은 여기다 마이너스 1배 해줘서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이거는 0, 2, 1, 2 짝수 홀수네요. 갖다 놓고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이 되고 나면 이것에 대해서 x0, 1, 2, 3, 4는 이것에 대해서 또 이런 식으로 또 계산을 해 나가고요. 그래서 두 개를 가지고 계산하고 이걸 가지고 또 이걸 계산해 나가는 식으로 계속 반복해 나가면 계산할 수가 있다. 그럼 계산 횟수가 엄청나게 로그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n = 8인 8.tft 알고리즘을 보겠습니다. 먼저 인덱스 0, 1, 2, 3, 4, 5, 6, 7을 이와같이 reversed index 0, 4, 2, 6, 1, 5, 3, 7로 변환시키는 알고리즘은 이와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얻으면 이걸 가지고 신호선들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8.tft 신호선도입니다. C분할 FFT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0, 4, 2, 6, 1, 5, 3, 7 방금 전에 bit reversed index 이렇게 만들면 2.dft, 2.dft, 2.dft를 하고 다시 또 이것에 대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0, 1, 2, 3, 4, 5, 6, 7로 계산해 낼 수가 있다. dft 값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조금 전에 했던 것을 역순으로 하게 되면 시간은 그대로 두고요. 주파수를 이렇게 분할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역순으로 계산을 해 나가게 되면 주파수 특성 xk를 이와 같은 순서로 계산해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주파수 분할 FFT라고 하고요. 방금 전에 했던 것을 시간을 분할해서 계산한다고 해서 C분할 FFT라고 얘기를 합니다. DFT의 계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몇 점 DFT인지가 결정이 되어야 되겠죠. 만약 입력 시퀀스 xn의 길이가 121이다. 그러면 2의 7승 128로 만듭니다. 2의 x승 이꼴 n 형태가 만족되는 이 n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121이었다 그러면 128로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0으로 삽입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n을 알게 되면 계산 횟수는 2분의 n 로그 2의 n번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 줄어든다는 거죠. n 자승으로 계산한다면 8일 때는 64번 해야 되는데 지금 FFT라면 12번 하면 된다는 거고 만약에 n이 1024다 그럼 엄청 커지는데 5000번이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량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역고속 FFT 변환 방법은 DFT가 이런 식이었죠. 그 다음에 이것은 마이너스만 변하는 거였죠. 정리하면 이와 같은 형태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FFT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DFT를 고속으로 계산하는 것을 FFT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둡시다.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이 식에 대해서 FFT와 IFFT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n은 100개를 취했죠. 이렇게 여기로부터 100개의 샘플을 이와 같이 만들고요. 그럼 갖고 FFT를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역 FFT를 계산해서 출력을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FFT를 계산해 보면 0.48파이와 0.52파이에서 정확하게 값이 나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와 여기였어요. 그 다음에 인버스 FFT도 정확하게 값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딩은 이와 같이 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자, FFT와 IFFT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력 결과를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코딩은 다음 페이지에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와 같은 xn이라는 신호가 있습니다. 코사인, 우리가 계속 다루었던 신호죠. 이 신호에 대해서 100개의 샘플을 얻어서 출력한 겁니다. xn을 출력한 겁니다. 입력 신호를요. 이것을 FFT를 취합니다. numpy에 fft.ff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xn을 넣고요. 128 포인트 값을 넣죠. 이 값은 항상 뭐라겠죠? 2의 n승 형태가 취해진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넣어주고요. 그러면 xk가 얻어지겠죠? xk는 128이니까 128 포인트의 값들이 얻어지겠죠? 128 포인트의 값이 얻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게 주파수 특성으로 보면 오메가 k를 본다면 0부터 2파이에 해당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파이에서부터 똑같이 내용이 대칭적으로 나오므로 이 부분은 필요가 없고 우리가 이 반 부분만 확인해 보면 주파수 특성을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반을 뽑아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0부터 파이까지만 뽑아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0.48과 0.52의 값들을 이렇게 계산해 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를 여기다가 올려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0에서부터 파이까지만의 주파수 특성을 확인해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inverse FFT 이것도 np.fft.ifft xk를 넣어주면 지가 xrn을 만들어냅니다. 출력해보면 입력과 똑같은 신호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코딩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 코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n을 128이라고 하겠네요. 그리고 신호 xn의 순서 시퀀스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xn을 이와 같은 코사인식에다 넣어서 100개의 xn 샘플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fft 했죠. np.fft.fft xn을 넣어서 xk를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k 주파수축 순서 시퀀스 만들고요. 그 다음에 wk 0에서부터 2파이까지의 그 주파수 축을 만들었죠. 주파수 축이요. k 나누기 n 하고 2파이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절대값을 만들고요.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출력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내용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인데 여기서 요 주파수로 표기하는 방법이요.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이군요. 이 부분만 주시면 볼까요? 자세히 볼까요? 자세히 보시면 먼저 xtix wk를 만들었고요. wk를 만들었고 계산했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0부터 2까지 2파이니까요. 0부터 2파이지 2파이 9개 0부터 9개를 해라. 이런 식으로 0, 2.5, 0.5, 그 다음에 0.751 그래서 이런 식으로 4개, 4개, 그 다음에 끄트머리까지 표현하려고 9개를 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xtix k 해가지고 또 0부터 n을 9개로 해라. 그런 다음에 plt xtix에서 앞에 요 지금 출력을 뭘로 했습니까? k로 했죠. 출력을 k로 했죠.
출력을 K축에다 출력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요 xtix는 그 K축과 같은 단위의 wtixk를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라벨 값을 스트링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스트링으로 만들어 주죠. 앞에 k를 넣고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 xtixk하고 xtixwk를 집을 해서 넘겨받아서 k하고 w를 받고요. k는 출력하고 이렇게 출력하고 그 다음에 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이렇게 다음 라인에 출력될 수 있도록요. 그런 다음에 또 W 값을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출력하도록 이와 같은 코딩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와 같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코드들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이산 풀이의 변환 주제에 관해서 장장 2주에 걸쳐 공부를 해봤습니다.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풀이의 변환이란 주파수 특성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 주파수 스펙트럼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왜? 어떤 이산 신호가 있으면, 어떤 연속 신호든 이산 신호가 있으면 그 신호 속에 어떤 주파수 특성이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분석하는 것은 신호의 의미를 분석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그 주파수 특성을 분석하는 공부를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연속시간 주기 신호에 대해서 이와 같이 XT,T가 연속이고 T0라는 주기로 연속인 XT라는 신호에 대해서 주파수 특성을 확인해 보고 싶으면 뭐라 하느냐, Continuous Time Fourier Series 계산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CK를 계산한다. 이 방식으로요. 그리고 Inverse GTFS를 이용해서 이 XT라는 신호를 복원할 수도 있다. 이것이 연속시간 주기 신호에 대한 풀이의 값입니다. 연속시간 비주기 신호는 주기가 없기 때문에 풀이의 변화를 한다고 합니다. CTFT를 하게 됩니다. 이거 적분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인버스인 경우도 이와 같은 적분을 위해서 계산을 해냅니다. 물론 W는 연속적인 신호가 되겠죠. 다음에 이산 신호에 대해서는요, 주기 신호인 경우와 비주기 신호인 경우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이산 신호인 경우도 n이라고 하는 길에 대해서 주기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이 DTFS 풀이의 급수를 Discrete Time 풀이의 시리즈를 계산하죠. 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또 복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또 비주기 함수인 경우는요. 비주기 함수는 DTFT라고 하죠. DTFT인 경우는 이와 같은 식에 의해서 연속 주파수 공간상에서의 풀이의 변화를 계산할 수 있고요. 인버스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산 풀이의 변환 TFT, T란 타임이 빠져나갑니다. TFT인 경우는 유한 길이 비주기 함수를 처리하는 방법이죠. 이런 경우는 기본 원리가 뭐라겠습니까? DTFT 있었죠고요. 이 방법이 있었습니다. 계산하고 나면 DTFT 들어가면 X 오메가 형태가 된다고 했어요. 연속 주파수 공간상의 신호가 만들어진다. 그럼 이 주파수 공간을 델타 오메가라고 하는 주파수 주기로 간격으로 샘플링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얻으면 이와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IDF도 이렇고요. 실제로 이 이산 풀이의 변환 TFT는 이 식도 간단하게 컴퓨터로 계산하기에 간단한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신호 처리를 한다 할 때는 디지털 신호 처리에서는 다루는 모든 해석 방법들은 이 DFT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럼 DFT 장점이 뭐냐? 이 식에서 보면 K
K도 n개가 있고 n도 n개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W 계산을 n 자승번이어야 되기 때문에 계산 속도가 너무 느리다. 그래서 고속 풀이의 변환이 나왔다. TFT를 고속으로 계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나왔다는 것이죠.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용할 때는 간단하게 np.fft.fft, np.fft.iffT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꼭 기억해 둘 거는 뭡니까? 이 n값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2의 어떤 n승에서 얻어지는 n값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실제 신호의 길이가 만약에 100이었다. 그러면 100은 2의 n승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큰 값이 뭐죠? 128인가요? 자, 그래서 128로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요. 100개의 값이 있고 나머지는 0을 채워서 영삽입법으로 확장해서 계산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호의 그 주파수 스펙트럼을 계산해보는 그런 방법을 공부를 했습니다.